여러분, 혹시 공포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의도 증권가와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좌가 불타고 있는 냄새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 2억을 간다.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는 장밋빛 전망이 세상을 뒤덮었죠. 하지만 그 달콤했던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딱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은 7만 달러라는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방어선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가격표는 6만 3천 달러, 아니 그 밑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까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인가요?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단순히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편하고 냉혹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데이터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이 나고 경제가 불안한데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은 폭락하는 걸까요? 세력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눈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숫자만큼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불과 넉 달 전인 작년 10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6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언론에서는 연일 신고가 경신을 보도했고 늦기 전에 탑승하라는 전문가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한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현재 가격 6만 3천 달러, 고점 대비 정확히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몇 번이나 맞아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락의 속도입니다. 밤사이 7만 달러 선이 무너지자마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13%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 만에 15% 가까이 빠지며 1,900달러 선에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피바다가 되었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 상황을 두고 아주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쌓아올렸던 투기적 거품이 모조리 터졌다. 즉, 지난 몇 달간의 상승은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고 지금 우리는 그 신기루가 거친 뒤에 황무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넣으신 분들은 지금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이 현실, 과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코인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불길은 이미 주식시장의 문턱을 넘어 기업들의 목심줄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단순히 코인 투자자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장이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비트코인의 화신이라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보다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더 유명하죠. 올 들어서만 주가가 25%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주가가 폭등했지만 떨어질 때는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주가가 30% 넘게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줄고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는 소식은 고용시장에서 들려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제미나이 거래소를 아시나요? 한때 나스닥 상장을 노렸던 유망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상장 이후 주가가 무려 80%나 폭락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5배 토막이 난 겁니다. 결국 제미나이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놨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3분의 1을 해고하고 각국 사업을 축소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업계 인사이더들은 이 하락장이 일시적이 아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짧은 조정이라면 버티면 되지만 긴 겨울이 올 것을 알기에 팔다리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과 해고 도미노,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겁이 나시나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샀던 가장 큰 이유,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세력이 만든 가장 정교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옹호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달러는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가치가 보존된다. 전쟁이 나고 경제가 불안하면 비트코인이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럴싸한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전 세계 무역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은 최고조에 달해 언제 전쟁이 확전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론대로라면 지금 비트코인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이 불안할수록 대안화폐인 비트코인이 빛을 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닥치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마리온 라블레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은 안전자산이 아님이 증명됐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즉, 비트코인은 위기에 강한 방패가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 오르는 가장 위험한 투기자산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꼴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무너지자 그 믿음을 지탱하던 가격 프리미엄도 함께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금을 산 게 아니라 금색으로 도금된 다이나마이트를 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금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겁니다. 투자는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의 성적표를 적나라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안전자산인 금, 가짜 안전자산이었던 비트코인,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최근 1년간 국제 금값은 무려 6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금을 샀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어도 자산이 70% 가까이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전쟁 공포에 휩싸인 개인들이 금은방으로 달려가면서 금값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은 위기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30% 하락했습니다. 1년 전보다 자산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100%포인트에 달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비트코인을 더 이상 금의 대체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는 동안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는 것, 이것은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의 완벽한 예시이자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전자산으로 편입되는데 실패했다는 뼈아픈 성적표입니다. 금 대신 비트코인을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이 데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인기가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내부에서는 기계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학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하한가라도 있지만 코인 시장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의 강제 청산 시스템은 하락장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청산 도미노 때문입니다. 코인글래스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청산된 롱, 상승 베팅 포지션 규모가 자그마치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웬만한 중견기업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불과 며칠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잔인합니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빚을 내서 투자한 레버리지 사람들의 담보 비율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거래소 시스템이 강제로 이 사람들의 코인을 시장가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계좌가 또 터집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 찍히는 긴 음봉꼬리들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 강제로 팔려나가면서 생긴 비명 자국입니다. 문제는 이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 더 낮은 가격대에 몰려있는 대규모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비트코인 가격을 5만 달러, 4만 달러대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들은 다르지 않을까?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 그들이 가격을 방어해주겠지. 이런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희망마저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었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기관 투자자와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했죠. 우리는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와 달리 묵직하게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관이 들어왔는데 설마 망하겠어? 라는 안도감이 있었죠. 하지만 크립토 보고서의 최신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조차 순 매도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관들은 철저하게 이익을 쫓아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상품일 뿐입니다. 수익이 안 나거나 리스크가 커지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셈입니다. 가격을 방어해주던 든든한 맏형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이 하락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한 반등은 유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바닥은 어딘가? 이 하락은 언제 멈출 것인가? 예측 시장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2022년보다 더 추운 겨울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유력 언론들을 이미 비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한몰 같다 라며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기 경쟁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코인에서 칼시 같은 예측 베팅 사이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 자본마저 코인을 재미없고 낡은 도박반 취급하며 떠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바닥은 어디일까요? CNBC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7만 달러가 깨진 이상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사이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측 시장의 데이터는 훨씬 더 비관적입니다. 칼시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을 약 85%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6만 달러는 무조건 깨진다에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6만 달러 선이 붕괴된다면 그 밑으로는 강력한 지지선이 없습니다. 5만 달러, 심지어 4만 달러대까지 열려있다는 기술적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고 불렸던 지난 2022년의 약세장보다 더 심각하고 혹독한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지침, 칼날을 잡지 마라.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거품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폭락했고 금은 폭등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셋째,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세로 돌아섰고 6만 달러 붕괴 확률은 약 85%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지금은 용기를 낼 때가 아니라 겁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격언이 있죠. 하지만 그건 바닥이 확인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하락의 각도가 수직일 때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맨손으로 잡으려다간 손목이 날아갑니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6만 달러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고 시장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부디 이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보일 때 가장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